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구윤정입니다. 오늘 유튜브 무료 공개 레슨의 첫 번째 학생은 아링딩동님입니다. 연주하실 곡목은 쇼팽의 에티드 작품 번호 25의 3번과 베토벤 소나타 11번 1악장입니다. 먼저 쇼팽 에티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쇼팽 에티드 25의 3번은요, 승마라는 부제가 붙여진 에티드이고요. 제목처럼 말이 달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경쾌한 느낌으로 연주를 해야 되는 곡이에요. 그래서 손을 가급적이면 건반에 아주 가깝게 붙여서 이동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곡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한 프레즈를 쳐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첫 번째 박자에서 두 번째 박자로 이동할 때 손의 높이와 거리를 정말 최소한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손목이 다운업의 동작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인데요. 제가 천천히 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음에서 손목을 다운해 주시고 두 번째 전 8분 음표에서 마지막 8분 음표까지 서서히 손목을 들어 올려야 되는 동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에티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 다운업의 동작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셨듯이 이 모티브 사이의 움직임이 좀 컸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박자의 마지막 음을 치고 두 번째 박자의 이 첫 음을 칠 때 높이가 높았습니다. 이 높이를 줄여주셔야 가볍고 경쾌한 느낌으로 이 곡을 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링딩동님처럼 손의 모션이 크면 계속 무거운 느낌으로 연주가 되기 때문에 이 곡의 캐릭터와도 맞지가 않고 또 지루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손목의 다운업의 동작이 잘 되지 않았었어요. 첫 16분 음표에서부터 8분 음표까지 손목의 높이가 그냥 똑같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꼭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연습을 하시면서 손목의 다운업 동작을 잘 익히시고요. 또 모티브 사이의 움직임을 지금보다 줄여보세요. 이 부분 연습하는 방법을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연습 방법은요. 양손 다 8분 음표만 연습을 해보는데요. 손목의 다운업 동작을 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연습 방법은요. 양손 다 첫 16분 음표만 빼고 연습을 해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오른손은 오른쪽으로 손목이 젖혀져야 되고요. 왼손은 왼쪽으로 젖혀져야 됩니다. 이 연습을 한번 꼼꼼하게 해보세요. 제가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에티드는 왼손이 참 어려워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왼손에서 어려운 패턴들이 나오거든요. 왼손을 손목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시면서 꼼꼼하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곡이 목가춤 마디로 시작을 해요. 오른손의 첫음 도와 6도, 파, 레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끊어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 연결해서 싹 스며들듯이 시작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한 프레이즈 정도는 속으로 노래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 훨씬 매끄러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금 급하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유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4마디씩을 작은 한 프레이즈라고 생각을 하시고 호흡을 하시면 훨씬 음악적으로 들릴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 4마디를 칠 때에 악상의 변화를 조금 주면서 치면 훨씬 더 음악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린딩동님 연주를 들어보면 거의 비슷한 악상으로 변화 없이 치시더라고요. 어떻게 들으면 좀 밋밋하고 지루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전에 쳐드렸듯이 처음에는 조금 작게 시작을 해서 세 번째 마디까지 약간의 크레센도를 하고 네 번째 마디에서 디미누엔도로 프레이즈 처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유려하게 들리거든요. 이렇게 악상의 변화를 주면서 한번 쳐보세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에서 다섯 번째 마디로 갈 때 약간의 루바토를 하면 좋아요. 뒷부분도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시면 흐름이 자연스럽고 음악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루바토를 하지 않고 일정한 박자대로만 연주를 하시면 딱딱하고 무겁게 들릴 수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프레이즈를 이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에뛰드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31분 음표 패턴이 나오는데요. 여기 정말 누구나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왜 어렵냐 하면 앞부분과 똑같은 템포로 정말 이 32분 음표를 아주 민첩하고 또르르르 굴러가듯이 치셔야 되거든요. 32분 음표 패턴을 칠 때 건반을 눌러서 치는 것이 아니고요. 손목의 다운업 동작을 통해서 2번, 3번 손가락 끝으로 건반을 긁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쳐야 돼요. 그렇게 쳐야 이 부분에서 템포가 처지지가 않고 앞에서 시작했던 그런 경쾌한 템포를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아린딩동님의 연주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손의 동작이 컸었고요. 첫음 누르기 전에 손목의 높이가 항상 높았었고 손목의 다운업 동작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어요. 손목의 다운업 동작이 잘 안 되었다는 것은요, 순간적인 손목 릴렉스가 안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의 움직임이 조금 둔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연습하는 법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우선 파에서 손목을 다운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분 음표 첫음 레를 빼고 나머지 세 음을요, 손목을 서서히 들어 올려주면서 파까지 한 동작으로 치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요, 32분 음표 패턴 부분에 다 적용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이 연습을 하고 나시면 손목의 힘도 좀 빠지면서 2번, 3번 손가락도 민첩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32분 음표들을 칠 때 트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손끝으로 건반을 긁어서 연습을 해보시면 2번, 3번 손가락이 민첩해지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두 마디가 하나의 작은 프레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르테로 시작을 하는 프레이즈를 제외한 부분은 작게, 그리고 소리를 조금 다듬어서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린딩동님께서 프레이즈의 첫 시작을 어떤 뚜렷한 악상이 없이 그렇게 연주를 하셨거든요. 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훨씬 입체감이 있게 들립니다. 악보에 쓰여져 있는 대로 프레이즈의 첫 시작 소리가 조금 작게 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적인 타이밍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두 번째 8분 음표에 항상 액센트가 있어요. 손목의 다운업 동작은 앞부분과 동일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앞부분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앞부분은요, 두 번째 8분 음표에서 손목을 들어 올려주면서 디미누엔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요, 팔꿈치와 손목을 들어 올리면서 새끼손가락에 무게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들어 올리는 동작을 부드럽게 하지 마시고 조금 강하고 민첩하게 해주시면서 새끼손가락으로 건반을 확실하게 잘 짚으셔야 액센트가 표현이 되거든요. 물론 아링딩동님께서 액센트를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팔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가락의 힘으로만 액센트를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네, 이렇게 치시면 팔이 금방 피로해지거든요. 팔꿈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액센트를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액티브하고 박진감 넘치게 들릴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페이지는요, 두 번째 페이지가 전조가 된 부분이라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참고하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려운 부분이 또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시작하시기 전에 아주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조금 과장을 했긴 했지만, 예, 이 부분을 좀 숨을 쉬고 시작을 하시면 훨씬 더 음악적으로 들릴 것 같아요. 아링딩동님께서 그냥 숨을 안 쉬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요, 여기가 왼손이 참 어려운데요. 이 부분 연습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아링딩동님께서 많이 틀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왼손의 도약이 조금 위험하게 들려서 제가 연습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왼손이 어려운 이유가 음정의 도약이 큰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왼손만 따로 천천히 연습을 하시면서 음정의 거리감을 익히는 연습을 해보시면 이 부분 깨끗하게 실수 없이 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팔꿈치의 동작을 조금 과장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이 부분 왼손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아링딩동님께서 뒤로 갈수록 템포가 조금 느려지시더라고요. 손목의 다운업 동작과 양 팔꿈치를 민첩하게 쓰는 동작을 잘 연습을 하시면 끝까지 경쾌한 템포로 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베토벤 소나타 11번 1악장은요, 제시부까지 영상을 보내주셔서요, 시간 관계상 제시부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
이 소나타 첫 시작 역시 못 갖춘 마디이고요. 피아노로 조심스럽게 또 긴장감과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 첫 시작을 3도까지 살짝 크레시엔도를 해주면서 갔다가 마무리를 디미누엔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링딩동님의 시작이요. 그냥 세 박자를 다 똑같이 그리고 어떤 방향성이 없이 그렇게 치셨거든요. 첫 시작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듯이 말을 건네듯이 연주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상행하는 패시지가 참 어렵죠. 아링딩동님께서 특별한 실수는 하지 않으셨는데요. 제 귀에는 매끄럽게 크레센도가 잘 되는 패시지로 들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한 첫 시작과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가지고 치시면 좋겠어요. 네, 또 여기는 실제로 크레센도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네 번째 마디 첫 음까지 쭉 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의 연습 방법에 대한 팁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자, 16분음표 마지막 음에서 이 마지막 음에서 그 다음 박자의 코드를 칠 때에 그 코드를 잘 짚기 위해서 손목과 손가락을 좀 들어 올리면서 건반을 확실하게 짚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연습을 좀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자신감 있게 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방향성이 있는 프레이즈가 살아나게 됩니다. 꼭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네, 여기는요, 오른손 멜로디를 훨씬 길게 보시고 노래하시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니까 오른손이 왼손의 16분음표 반주를 너무 의식을 하고 치셔서 4분음표 단위로 멜로디가 끊어지더라고요. 왼손 반주를 오른손 멜로디의 흐름에 맞춰서 한번 쳐보세요. 네. 그리고 여기가 피아노지만 오른손 멜로디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진하게 레가토로 노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셨듯이 조금씩 계속 느려지세요. 이 부분 느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분음표로 박자를 세지 마시고 조금 더 작은 단위인 8분음표로 한번 박자를 세시면서 리듬 감각을 키워보세요. 네, 이 부분 역시 조금 전에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점점 느려지셨거든요. 이 부분도 왼손의 16분음표 반주를 너무 의식을 하셔서 느려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럴 때는 머릿속으로 오른손의 긴 프레이즈 흐름을 생각을 하시고 노래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오른손만 따로 쳐보겠습니다. 이런 오른손의 흐름이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하셔서 귀에 익숙하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왼손을 한번 맞춰보세요. 예, 그러면 인템포로 잘 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포르테까지 양손 다 크레시엔도를 하시면서 시원하게 밀고 나가주세요. 물론 왼손 연습 따로 많이 하셔야 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이 당김은
리듬 패턴 프레이즈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른손의 이 스포르잔도가 당김음인데요. 이 당김음의 타이밍이 아주 약간 박자보다 조금 늦게 나와야 되는데 아링딩동님께서 너무 있는 그대로 박자를 너무 잘 지켜주셨어요. 여기 오른손의 터치를 약간 건반 안으로 밀듯이 치면 타이밍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보셨듯이 오른손을 너무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서 치셨어요. 이렇게 치면 당김음의 느낌이 잘 나지 않거든요. 오른손을 약간 이렇게 밀듯이 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요. 당김음 리듬 패턴이 끝난 다음에 작게 시작을 해서 왼손의 코드와 함께 점점 크레센도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16분음표 패턴 시작하기 한마디 전을 디미넨도를 잘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를 디미넨도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작게 시작. 그 다음에 여기까지 쭉 한숨으로 끌고 가보세요. 네, 왼손 옥타브 트레몰로가 느려지면서 템포가 또 많이 다운이 되셨어요. 이 부분 왼손 트레몰로를 16분음표 개수를 모두 다 채워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조금 접어두시고요. 파 옥타브의 작은 떨림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른손을 그 위에 얹어보세요.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오른손을 뚜렷하게 쳐주세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른손이 이 프레이즈를 끌고 간다는 생각만 하셔도 템포가 잡히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아링딩동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연습 방법 팁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